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권시장 2부도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2부 첫 순서는 동시효과 특징주 탑5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아펙스에셋 장봉수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의 두각을 보일까요?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위부터 확인하시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생산 기업인 코디엠이 전일장 급등세를 보여주더니 결국 상한가까지 터치가 됐습니다. IT와 바이오 기술 결합을 한 바이오 플랫폼 기업 추진을 위해서 해외 연구위원을 영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연 왜 급등한 것이냐 그에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 요구를 했고 그에 따른 답변도 나왔습니다. 현재 전일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를 통해서 보시면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HIH 주식 30억 원 상당을 HTM에 양도키로 결정했다라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앞서 바이오 플랫폼 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이 기사거리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었는데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14.97% 급등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디엠의 주가 차트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디엠은 액면 분할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하루 상승, 하루 하락, 하루 상승, 하루 하락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전일장의 경우에는 상한가를 연출하면서 길게 양봉을 기록했죠. 2,9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도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 장봉수 연구원. 사실 코디엠이 이렇게까지 급등할 만한 이슈냐라는 점에 약간 투자자들 의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기존에 하던 업종과 다르게 이제 바이오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한다는 이제 뉴스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연구위원을 영입 완료했다는 뉴스와 함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바이오 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작점에 있는 회사이고 아직까지 바이오 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아무것도 보여준 것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한가에 진입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최근 29일 날 공시를 보게 되면 기존의 2대 주주였던 제이스테판 2호 투자조합이 지분 변동 신고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9월 2일 날까지만 해도 16.84%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11월 22일 날 지분이 0%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을 해산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현물을 주식들을 이제 배분해줬기 때문인데요. 9월 2일까지만 해도 종가가 1,545원이었고 액면 분할 이후에 2,7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투자를 한 조합원 입장에서는 현물을 지금 처분하더라도 수익률이 약 90%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고자 하는 개인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가격 이하에서 전환사채 물량이 부담이 좀 있습니다. 2회차 전환사채가 100억 원인데 전환가액이 596원이고요. 3회차가 시비가 200억 원이 있는데 796원, 그리고 4회차 100억 원이 796원이고요. 또 최근에 5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전환 청구 기간이 내년 3월 17일 이후이기 때문에 당장 물량 부담은 어느 정도 없는 상태이지만 지금 가격 자체는 어느 정도 고가권역이라는 인식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좀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려면 약 1,900원대까지 주가가 조정이 된다면 그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코디엠과 관련해서 전일장 많은 급등세가 나왔고 오늘의 경우에도 급등 출발이 예측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4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솔고바이오가 미국 FDA가 직접 내방에서 실시한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임플란트 사업에서의 안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이번에 실사가 된 4개 품목에서도 계속된 인증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 초 새로운 신제품 역시 FDA 무난히 인증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솔고바이오의 주가 추이는 어땠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0.43%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 솔고바이오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최고가를 찍고 꾸준히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11월 9일의 경우에는 799원까지 떨어지면서 동전주로 전락을 했죠.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주가는 1,280원대까지 터치하는 모습이고 다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솔고바이오 앞으로의 주가 행보가 궁금한데 김진석 소장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바닥을 뚫고 올라갈 저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화면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치고 들어서 상승했던 모습이 있고요. 솔고바이오가 임플란트 쪽에 이제 다시 한번 좀 확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솔고바이오가 미국으로 이제 런칭하기 위해서는 미국 FDA에서 한국에 와서 오스템 그 솔고바이오 공장을 보고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FDA 승인할지 그런 여부를 좀 판단하는 과정이 최근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좀 기사를 좀 체크해 보니까요. 솔고바이오 회사 측에서는 FDA 무난히 통과 예상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중요한 건 예상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국내 제약업체 기업들이 통상 미국의 런칭 가능성 예상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막상 열어보면 예상보다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약 17% 급등을 보였고 이틀 전 대비로 거래량이 10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 예상보다 FDA 이번에 어떤 승인은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수급 가운데서 외국계가 전일 43만여 주의 공격적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솔고바이오 중심으로 외국계 순매수 구조가 적었는데 전일 43만여 주 순매수 들어왔다면 아무래도 이번에 FDA 승인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일단 외국계는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라는 발언이 나옴과 동시에 또 계약 체결, 기술 계약 체결 소식이 해지가 됐다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출렁이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하지만 이 솔고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 것 같습니다. 전일 대량의 거래량도 동반이 됐고 주가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이 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원료 의약품 전문 기업인 에스텍파마가 대만 이노파막스와 지난 2007년과 2010년에 체결한 528억 원 규모의 MRI 조영제 원료 공급 계약을 해지당했다라고 전일 발표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해지였는데요. 이번에 해지된 규모는 528억 원 따라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매출액 451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에스텍파마 최근의 주가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장단기 이동평균선 모두 다 이탈하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조금씩 저점을 내려갔던 에스텍파마 결국 8,970원까지 전일장 밀려나면서 파랗게 물드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9,150원에 아직 멈춰있는 상황. 앞으로 에스텍파마의 행보는 어느 방향을 향하게 될까요? 장봉수연권, 에스텍파마가 또 한 번 일방적으로 이 기술계약 체결이 해지가 됐습니다. 네.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하단을 그럼 열어놔봐야 될까요? 예, 일단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이제 관망하는 방식으로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계약 해지 규모가 530억 원 규모인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약 400에서 500억 원대 규모의 기업입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타격이 좀 크다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크다고 봐야 되고 일단 이 회사는 2012년도에 매출액이 586억 원, 영업이익이 134억 원을 정점으로 찍은 다음에 그 이후에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약 바이오 섹터의 동반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속하면서 수혜를 입은 어떤 종목인데요. 그에 대한 후폭풍이 현재 몰아닥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1,000원에서 12,000원 선까지의 반등은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저가 메리트가 그렇게 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신규 접근은 7,100원 선 부근까지 지지 여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가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손실을 낼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관망세로 다가가 보시기 바랄게요. 현재 에스텍파마 9,150원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텔콘이 최대 주주 비보존의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이 미국 FDA 이상을 마무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까지 최대 1조 9,800억 원의 순이익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요. 최근의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은 부진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요. 8,800원까지 올랐던 주가 9월 달에 8,8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조금씩 하단을 낮춰가면서 결국 현재의 경우에는 4,000원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29일의 경우에는 3,600원까지 가라앉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이번 이슈가 텔콘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1.77%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는데 김진석 소장님, 계속해서 비보존과 관련한 이슈가 텔콘을 그나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텔콘이 이제는 업종을 아마 공식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무선통신, 소위 무통 전문 기업에서 이제는 바이오 기업으로 들어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역시 여러 가지 그 제약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종목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건 그겁니다. 앞서 잠깐 좀 자막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텔콘이 약 1조 9천억 정도 순이익을 달성 예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앞에 빠진 단어가 뭐냐면 2031년부터입니다. 즉 지금부터 16년 이후에는 이런 조건들, 즉 텔콘 자회사 비보존에서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이 잘 된다면 지금부터 16년이 지난 2031년에는 1조 9천억 정도 순이익이 달성할 것입니다. 코멘트가 있어서 최근 들어서 텔콘 관련돼서 기사 내용들이 정확하지만 그 내용들이 전제 조건이 그렇게 된다면 이런 어떤 if문이 붙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의 예상보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것이 텔콘이 이제는 바이오 쪽에 힘을 상당히 많이 실어놓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비보존이 텔콘이 이제는 이 시각 이후에 시장을 상승하실 거리는 비보존이기 때문에 비보존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텔콘 이제 어느 정도 주가의 하단선은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텔콘의 경우에는 바이오 부분에서 영향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보존과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또 나오는지 주가에 그렇다면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지 이 점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1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하나테크인이 한국항공우주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일장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맞았습니다. 우선 그룹 측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시장은 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데요. 차트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테크인의 주가는 잘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방산주가 엮이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 불안감이 매도로 연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긴 음봉 차트를 기록하면서 45,700원까지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해보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심리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주가 상승을 막고 있는 이 시기에 하필 또 하나의 인수설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장봉수 연구원, 사실 하나테크인의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일단 이 하나테크인은 이제 라인업을 보게 되면 자주포와 장갑차를 포함한 지상기동 화력 그리고 항공기 엔진, 유도무기까지 라인업을 구축한 상태인데요. 지금 말이 나오는 한국항공우주 인수는 너무 욕심이 과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관계자가 현재로서는 인수를 위한 액션이나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발표를 했고, 근데 말미에 그렇다고 인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운을 좀 남겼는데요. 한국항공우주의 시가총액은 6조 6천억 원이고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필요 자금은 약 2조 원인데요. 하나의 경우에는 지난해 삼성그룹과의 M&A 과정에서 이제 자금 여력이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좀 중견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하나테크인
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항공우주의 지분 10% 중에서 4%를 올해 초 1월 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동성 확보 차원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마스터 플랜 자체가 확실하게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설이 나오는 것은 양사 모두에게 부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최순실 방위사업 개입 의혹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괜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저점인 45,70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지지받느냐 이 점도 주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특징주 탑5 확인해봤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2월 1일 목요일 우리 증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2016년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역시나 대외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변수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주요 관건일 것 같은데요. 우선 외부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언제쯤 다시 찾아오느냐 이 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적인 리스크가 언제쯤 해소되느냐 이 점도 주요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 큰 이슈 하나는 또 하나 넘겼습니다. 오펙 회의가 감산 합의로 끝이 났습니다. 8년 만에 감산이 된 것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발 좀 물러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밤에 국제유가 9% 급등세를 펼치면서 49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우리 증시 안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정유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점도 있으니까요. 오펙 이번 이슈 이벤트에서 나왔던 주가 흐름 수혜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증시 출발 상황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3대 지수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0.26% 상승하면서 1988.6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8% 오르면서 59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0.28% 상승하면서 254.96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역시나 장 출발 시에는 그래도 빨간불을 켰지만 언제 꺼질지 모른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옵니다. 전일장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도움이 되어주는데 오늘은 20억 원 그리고 3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55억 원의 사자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함께 매도세입니다. 각각 12억 원, 27억 원의 매도세를 펼치고 있고 이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 참 분주합니다. 사실 8억 원의 매수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종목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개장중계팀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일단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 이제 좀 많은 상승을 보이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기문 총장을 누르고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2위로 상승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봤을 때는 경창산업과 솔리드 그리고 옵티시스가 이런 종목에 속합니다. 경창산업은 대표이사가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렇게 엮여 있고요. 솔리드는 대표이사가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의 운영위원이라는 이유, 그리고 옵티시스는 본사 소재지가 성남시에 있다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어떤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떤 일단은 엮여져만 있다면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을 때 접근을 하셨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부각을 받을 때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늘 급등은 하고 있지만 오늘 접근하시지 마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거래량이 죽은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끌만한 이슈들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최근 투자자들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도 그중 하나인데요.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락할 수 있다는 점, 그 가능성 열어놓으시고요.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를 매수 기회로 노려보시고 거래량 폭발과 함께 주가가 급등했을 때 단기 차익 실현하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테마주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도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통신 장비는 0.54% 상승하고 있고 인터넷 업종도 0.35% 오르고 있습니다. 섬유 의류가 1.48%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장봉수연권 오늘 장에서는 1에서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들도 많습니다. 물론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도 눈에 띄는데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자재 업종을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주택시장을 보게 되면 작년 2015년도에 분양 물량이 엄청 많았죠. 그리고 1기 신도시 공급 이후로 최대 물량이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서 이제 지금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부터 그 아파트들의 내부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이고 결국 그런 시점에 있어서 내부 공사에 들어가는 건자재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이런 회사들의 실적으로 연결될 것인데요. 그래서 2017년, 길게는 2018년 초반까지 이런 건자재 업종이 앞으로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런 업종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한샘과 같은 종목은 바닥을 다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건자재 업종 접근하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자재 업종 눈여겨볼만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주택건설의 물량이 많았던 만큼 이제 올해 또 내년의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건자재주들의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조금 긴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개장중개팀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내일 뵐게요. 이번 합의가 의미 있는 것은 러시아를 비롯한 오펙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 역시 6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라는 점인데요. 장봉수 연구원, 사실 합의가 실패될 시에는 유가가 $40 선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장기적으로 오를 추세에 있습니다. 정유주, 그 안에서 이 종목이 가장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게 있으면은 어떠한 탑픽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정유주 안에서 봤을 때는 탑픽 종목은 저는 세 종목 중에서는 S-오일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유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 이 정유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정유 3사 중에서는 지금 S-오일이 가장 이 정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S-오일의 앞으로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이번에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모멘텀은 달았지만 상승에는 또 어느 정도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유가 유가 감산에 합의는 했지만 과거처럼 $100 이상 이렇게 올라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기술 발달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 생산 단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할 수는 있지만 상승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요소도 분명하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S-오일은 3.45%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유주의 중장기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정유와 관련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점 염두에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원달러 환율 0.69% 상승하면서 1,177.15원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현대선물 정성윤 연구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 위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특징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건설주들이 오펙 감산 합의로 인해서 유가 상승 기대감 속에 나란히 함께 손잡고 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상황이 개선되면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건설주들을 꼽히고 있는데요. 현대산업 1.82% 상승하고 있고요. 대림산업은 2.88% 오름세, 현대건설이 4.32%, 4%대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김지석 소장님, 앞서 정유화학주 짚어봤고 이번에는 건설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역시 중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까요? 네, 오늘 뭐 건설업종이 상승하는 것은 뭐 이런 이유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가가 오른다면 중동이 지금보다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동발 프로젝트, 플랜트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건설업종이 그동안 중국에 상당히 강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이 과거에 한국의 건설업종들 뭐 작년까지도 힘들었던 이유가 중국에 수주를 했지만 예상보다 소위 덤핑 수주를 통해서 그것이 결국 재무적인 부분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건설업종이 그동안 힘들었던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건설업종 상승 이유는 당연히 유가의 어떤 동결 그리고 이후에 유가 상승에 있어서 결국 오일머니가 많다 그런 관점으로 상승했다 보겠고요. 다만 두 번째로는 정부가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 예상보다 타이트하게 이제 묶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 부정적 이슈 가운데서 유가 동결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이라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건설업종으로 이 시각 현재 매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약간 침체기를 겪지 않을까 우려했던 건설주도 하지만은 유가가 효자 노릇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주들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장봉수 연구원 이 안에서 또 토픽 종목 한 종목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이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가와 관련된 어떤 흐름입니다. 결국 이런 유가와 관련돼서 건설업을 봤을 때는 국내 내수에 집중돼 있는 건설사보다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많이 하는 건설사들이 주로 이제 부각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오늘 현대건설과 또 대림산업이 또 3% 이상, 4% 이상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주가에 반영되는 것처럼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이 유가 흐름과 같이 연동되어서 괜찮아질 것으로 보일 것 같고요. 일단 이 건설업 자체는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가 분양에 이미 이제 입주가 시작되게 된다면 내년 이제 후반쯤 되겠죠. 그때쯤 되면 이런 건설사들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과도하게 우려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건설주 그렇게 과도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해주셨고요. 건설주 안에서 탑픽 종목을 꼽아보자면은 이번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꼽아보자면은 국내 내수 쪽 치중보다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더욱더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현대건설, 대림산업을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코스피지수 0.00%, 지수는 현재 보합권에 있고요. 1983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네요. 약박권 하단까지 밀려나면서 0.48% 하락했습니다. 593.2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지수만이 0.11%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유가증권